우리가 보통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것이 과연 축복받는 일일까요?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도 없을 거예요. 일찍 죽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겠지만 말이죠.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2021년 기준으로 83.6세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건강 수명은 73.1세입니다. 건강 수명이라는 것은 기대 수명에서 평균적으로 질병이나 장애를 겪는 기간을 제외한 수명입니다. 대략 10년간은 아프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고통스럽지 않고 최대한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노년에 암이나 치매와 같은 질환에 걸리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사망률 1위는 암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들의 인식 속에서 암이라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고 실제 암이 걸린 분들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체중이 빠져서 말라가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2020년 기준으로 암 발생자 수는 1년에 약 25만 명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국내 암 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존율이 높아졌다고 해서 고통스럽지도 않을까요? 육체적인 고통도 있겠지만 일단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납니다. 평생 동안 지출하는 의료비의 절반을 죽기 전 한 달 동안 사용한다고 합니다. 25%는 죽기 전 3일 동안 사용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암을 미연에 방지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암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방사선, 자외선, 담배 연기, 바이러스 등 여러 가지의 물질들과 수백 가지의 발암 물질들이 공기와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이죠. 위암, 대장암을 고친 기적의 건강 습관이라는 책을 쓴 저자는 1999년에 위암 3기를 발견하여 위장의 3분의 2를 잘라냈고 2001년에 결장암 3기를 발견하여 수술과 항암 치료를 6개월 받았습니다. 저자는 투병을 하면서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암이 궁금해서 자료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연구와 공부를 거듭하면서 저자 나름대로의 비법과 노하우를 알리고 싶어서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분이 어떤 습관들로 암을 극복했는지와 제가 공감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나 각종 언론 매체에서 현미밥이 건강에 좋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철석같이 믿어버립니다. TV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죠. 물론 거짓말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를 뿐인 거죠. 현미밥, 잡곡밥이 영양적으로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위가 약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영양분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소화를 못하기 때문이죠. 요산이 높은 통풍 환자가 시금치가 좋다고 해서 많이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통풍이 더 심해집니다. 김이나 해조류 역시 좋은 음식인 건 분명하지만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당근에 베타카로틴이라는 항산화제가 많아서 몸에 좋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 많이 섭취하게 되면 칼륨이 증가하게 돼서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음식, 특정 건강식품이 아무리 좋은 성분이 있다 한들 본인의 몸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고기를 멀리 해야 한다. 즉, 육식은 건강에 해롭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몸이 아픈 사람이나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고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영양학자들은 채식과 육식을 병행해야 이상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예로 인체는 단백질로 구성되어져 있고 단백질은 여러 가지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체가 자연적으로 합성할 수 없는 10가지의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이 필수 아미노산은 음식을 통해서만 보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식물성 단백질은 콩과 곡류가 있는데 콩은 이 필수 아미노산 중 메타오닌이라는 것이 부족하고 곡류에는 라이신이라는 것이 부족합니다. 필수 아미노산만으로 봤을 때는 동물성 단백질이 완벽한 단백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에는 필수 아미노산 10가지가 고루고루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필수 아미노산이 고루고루 들어가 있다고 해서 동물성 단백질만 주구장창 섭취하는 게 옳을까요? 고기는 지방이 많이 낀 고기일수록 풍부한 맛을 내고 감칠맛을 냅니다. 한국 육류 소비량을 본다면 삼겹살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가격도 적당하고 맛도 훌륭하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도 삼겹살을 소고기보다도 좋아합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이 삼겹살만으로 섭취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지방의 섭취가 너무 높아지게 될 거예요. 야채나 곡류, 콩 등은 고기에는 없는 다른 영양 성분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같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백질 섭취 비율 중 3분의 1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영양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되 생선과 육류 등 적절하게 같이 섭취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암 환자가 암으로 죽는 것보다 암 진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암세포는 정말 암울한 존재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암세포가 발생했다고 해서 순식간에 생명을 빼앗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주 극소수의 치명적인 암을 제외한다면 말이에요. 2013년에 유명했던 드라마 오로라 공주에서 논란이 되었던 대사가 있는데요. 암세포도 생명이에요. 암세포를 죽이는 짓은 저는 안 할래요. 라는 대사입니다. 이 대사도 어느 정도는 말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암세포도 신체의 일부라서 모체가 죽게 되면 자신도 죽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모체를 죽이려는 의도가 높지 않다는 거죠. 다만 그것을 제어할 만한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퍼질 뿐이라는 거예요. 암이 전이되고 재발한 암 환자들을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경우 2주 동안 곡기를 끊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조차도 4주 정도 식사를 못하게 되면 대부분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굶게 돼서 에너지가 충분하지 못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암 환자는 암 자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매개체 때문에 식욕 부진이라는 게 생깁니다. 현실적으로 운동량도 없어지고 수술과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의 후유증으로 음식을 거의 섭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몸 안에서 자라나는 암세포에게 영양분을 뺏겨서 심각한 영양실조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암 환자는 암으로 죽는 것보다 영양실조로 죽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말이죠. 암 환자는 심리적 공황과 스트레스를 벗어나서 영양가 있게 잘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암 환자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도 평상시에 지켜야 되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나쁜 식습관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고치기 쉬운 것은 음료를 끊는 것이라고 합니다. 음료는 건강식품도 아니고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담배와 같은 기호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이온음료, 식초음료, 두유 등등 왠지 모르게 몸에 괜찮아 보이는 음료들조차도 성분을 본다면 합성 화학 첨가물 덩어리인 가공식품이기 때문이죠. 나쁜 습관 중 가장 쉬운 음료수를 끊어냈다면 좋은 습관 중 가장 쉬운 것도 하나 챙겨보는 게 좋겠죠. 좋은 습관으로는 역시나 가벼운 운동만 한 게 없습니다. 암 환자도 치료 과정에서 반드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운동은 피로감, 통증, 우울감 등을 이겨내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운동은 병을 생기게 하지도 않고 생긴 병도 낫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운동은 만병통치약 같은 게 아닙니다. 운동으로 체력 보강을 하고 치료의 밑거름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한 운동은 오히려 체력을 떨어뜨려서 환자에게 해로울 수 있으나 적당한 운동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기적처럼 살아난 암 생존자들과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운동을 반드시 한다는 겁니다. 그 밖에도 음악 감상과 명상, 종교활동, 여행 등등 치유를 위한 내용들이 책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만 집중해서 이야기해봤어요. 정리하자면 특정 음식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무작정 드시면 안 됩니다. 내 상태와 정확한 효능 그리고 부작용까지도 모르고 먹는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이야기지만 아파서 입맛이 없을수록 고루고루 영양가 있게 잘 먹어야 됩니다. 약간의 운동은 생활에 활력을 만들어 다른 일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병의 치료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단순하고 별거 아닌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세 가지 정도만 지켜도 암을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며 암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거죠. 2번의 암 발병을 통해서 경험했던 저자의 이야기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성공을 응원합니다. 사라지는 대로 살지 말자 채널은 여러분의 인생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정보를 다루는 채널입니다. 그냥 태어난 김에 살지 말고 조금이라도 발전하면서 살자라는 게 채널의 정체성입니다.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